5기 안 했던 수업을 하고 6기는 나중에 따로 6기 거 처음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예. 오늘은 플랜트 엠파워먼트라는 책에서 나온 그 교육 내용을 갖고 저희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뭐 콘텐츠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일단은 인트로덕션에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다양한 온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로잉 플랜트 인파워먼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식물의 그 내재성이라든가 이걸 강화시키는 이제 재배법인데요. 여기서 보면 설비와 온실을 어떻게 다룰 거에 대한 걸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하우스 구조와 이제 설비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온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를 구별하기 위해서 피복제가 있죠. 그래서 피복은 뭐 저온이라든가 특히 가뭄, 뭐 이런 강광에 우리가 이런 걸로부터 강을 보호하죠. 우리가 이제 피복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광에 대한 얘기를 잘 모르세요. 피복제가 광에 대한 것도 강광에 버틸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이제 피복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가림 온실에서 고추를 심게 되면은 비가림 시설에서 비가림 시설 고추를 키우는 거하고 노지 고추를 비교해 보면은 시설 고추가 그러니까 이 비가림이 되어 있는 고추 같이 배꼽성과 훨씬 덜 발생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일단 피복제가 외부의 강광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물론 온실 내의 온도는 올라가겠지만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도가 높으면 증산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일부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광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팅값을 놓을 때 어떻게 놉니까? 수용제의 양의 과den수 세팅값을 광량으로 하고 나서 플러스 이제 온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감안을 하죠.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감안하는 건데요. 또 피복제라는 거는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온도, 습도, 수확량, 온실의 기회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피복제는 그러니까 어떤 종류를 써야 되느냐? 일단은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피복제를 내가 P를 쓰든 PO를 쓰든 불소를 쓰든 유리를 쓰든 뭘 쓰든 상관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 특성을 알고 그거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것 뿐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온실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우리 광에 의존을 하겠죠. 왜냐 광이 잘 들어와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수업을 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광이 대체적으로 10월, 11월, 1월, 2월까지 전반적으로 광이 부족한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3, 4,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흐린 날 같은 경우는 광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을 많이 받는 쪽으로 우리가 온실을 시공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국내에서만 농사를 질 것이냐, 온실 운영할 것인가.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도 상황을 보면은 네덜란드와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면 네덜란드도 국토가 좁고 또 뭐가 있어요? 네덜란드 장점이 인구가 가장 부유한 국가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주변에. 그럼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옛날에 뭘로 유명했었죠? 무역으로 유명했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시 세계에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무역량이 큰 국가죠.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큰 시장하고 일본이라는 시장이 있죠. 그래서 네덜란드와 유사한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외로 진출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온실을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피복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동남아나 이쪽 가는 분들이 피오필름을 갖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피오필름은 뭐예요? 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PPO 같은 경우는 특히 PO 같은 경우는 광의 의지가 의존하는 중심으로 간 거고 또 PO가 결로에 의존하는 결로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PO를 쓰는 건데 이것들이 동남아나 지중해 연안에는 필요가 없다면 오히려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있으면은 오히려 이것들이 해가 돼요. 그래서 동남아나 특히 지중해 연안 가보면은 투명하지 않은 필름들을 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피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피복제를 선택할 때 왜 이 피복제를 선택했는지에는 왜가 있어야 돼요. 피복제의 정의가 있고 그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피복제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모든 거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구조, 이퀄먼트에 대한 뭐라고 하죠? 그 설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때 우리 단계가 들어갈 건가 말 건가 어떻게 사용할 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드려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단열도는 이중지방에서 이제 한번 여러 여쭤볼게요. 옛날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번 떠들어 보다가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 이게 낫을 것 같아서 그림 하나 간단히 그렸거든요. 근데 잘 그려야 되겠죠. 이중지붕 온실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는 엄청 많이 봤어요. 옛날에 보다가 이중지붕 비닐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비닐이 단독실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하나 외부에 비닐이 하나 또 있고 내부에 비닐이 하나 또 있어요. 이걸 우리 이중지붕이라고 하는데 이중지붕은 좋은 점이 에너지를 절약할 때는 매우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여기가 통과될 때 비닐을 두 장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내가 양쪽 비닐이 80%라고 쳐요. 되게 80%를 이거 80%가 처음에 나올 거예요. 근데 80%라고 치면은 88, 64 그러면은 그 피복제의 감소가율이 벌써 40% 이상이 이제 감소되잖아요. 1년 차에. 그리고 2년 차, 3년 차가 되면은 아마 반값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요새 뭐 튜브 온실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 조치할 게 하나가 뭐냐면은 피복제가 두 장을 쓰게 되면은 광수가율이 굉장히 감소된다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특히 이중 피복이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피복은 있다 치더라도 내부 피복제가 말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크린처럼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모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이중 피복제가 계속해서 온실의 광을 방해한다는 것들이 이것들이요. 시간 지남에 따라 이것도 심해지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래서 이 파라는 그러니까 광해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분 배출 감소라는 거는 우리가 수분 배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환기에 의한 방법이 있고 하나가 결로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환기에 의한 방법은 창을 열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천창을 일단 이런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마루 계파라고 해서 그 지붕 계파 그러니까 벤츄리 효과를 볼 수 없는 구조가 돼요. 그 지붕 효과를 그러니까 구조 효과를 그러면은 이 구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요 위치에 바로 환기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환기구가 달 수가 없는 구조가 되죠. 이렇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 환기팬을 단다고 하는데 환기팬보다 용마루로 여기가 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잘 빠져나가요. 그 뜨거운 공기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분 배출 감소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로의 문제.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결로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결로로 배출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결로라는 것은 차가운 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깥의 피복제는 차가운데 이 안의 피복제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따뜻하겠죠. 그럼 결로가 안 생기거나 적게 생길 거예요. 그 얘기는 곧 결로로 충분히 수분을 배출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높은 습도가 높아지고 많은 곰팡이병이 생긴다. 결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의 온실은 아주 추운 지역, 그러니까 극저온 지역이라고 하죠. 이런 지역이 만들어진 온실이 보면은 이런 이중 피복제가 들어가는 온실들이 보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은 북부 캐나다 지역들. 그래서 이것들이 주로 만들어졌었는데 캐나다 지역에서도 지금 사라진 추세래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보면은 에어돔 온실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국내에 있는 에어돔 온실하고 좀 구조가 다른데 이중으로 해놓고 그 안에 공기를 채워넣는 온실들이 있었다. 근데 점차 사라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물론 에너지의 보온도 옛날에는 이게 있었지만 지금은 피복제가 그러니까 스크린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중 피복을 안 하더라도 이거 효과를 상당히 얻을 수 있는 자재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온실을 지으실 때 이중 피복에 대해서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요거 이중 피복이 사라지고 요즘 뭐가 있어요? 바로 스크린 들어가죠. 이중 스크린 이렇게 들어가죠. 이제 이게 사라지고 스크린은 서로 통과시키니까 그리고 비닐이 한 장이니까 어때요? 광이 잘 들어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습이 커튼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 차가운 면에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기 제어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요. 이중 지붕은 좋은 점은 에너지의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다 이제 온실 제어가 상당히 어렵고 광에서 많은 손해를 본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여기는 아마 6기한테는 설명을 안 해드렸지만 5기한테는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광에너지가 온도를 잡는 그 보일러 떼는 것보다 훨씬 비싼 에너지라는 거예요. 뒤에서 조금 더 나올 건데요. 이 내용에서도 광이 훨씬 비싸요. 난방보다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단일 지붕에 개폐식 에너지 스크린을 우리가 집어넣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광 투과율이 증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광을 더 잘 들어오기 위해서 뭐 할까요? 우리가 AR 코팅이라고 해서 뭐라 하죠? 반사되는 빛을 우리가 보면은 유리를 보게 되면은 뭐예요? 우리가 거울처럼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거울처럼 우리 얼굴이 보인다는 얘기는 빛을 반사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새는 최근에는 이제 난반사 코팅이라고 해서 AR 코팅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그 광을 반사시키자고 투과시키는 이런 코팅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비싸지겠죠, 상당히. 그 다음에 이제 수강령 증거라고 해서 이제 에틸렌 테트라 플로로 에틸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불소 수지죠, 불소 필름인데 이제 아사히 글라스라는 데서도 만든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에프클리라고 하는 제품이 있겠죠. 이것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유리만큼 아니면 유리보다 좀 더 광이 잘 들어오는 자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PDF라는 것도 표현을 비닐된 디플로로이드라고 해서 역시 불소 수지로 만든 제품들이 지금批판되고 있죠, 이것들이요. 근데 이 불소 수지 같은 제품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유리 요걸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거는 주로 어디 사용되냐면은 그 지진이 많은 지역들에서 이걸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나중에 요거는 불소와 유리에서 장단점은 나중에 피복제를 따로 한 파트를 만들었을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것들은. 그 다음에 높은 습도 문제가 이제 기계식 환기 문제로 환기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강제 환기죠. 강제 환기는 생각보다 효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설치된 용량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아주 그 일부분, 부분적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기계식 환기는 뒤에서 요 챕터에서 뒤에 나올 건데요. 기계식 환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온실들이 있다. 굉장히 이거는 좀 커튼이라든가 이런 자재들이 여기 지금 우리 김제에 설치된 그 커튼과 다른 커튼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 기계식 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계식 환기를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 굉장히 정밀하게 습도 관리가 된다.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 설비 비용이 증가하고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그리고 항상 문제가 습을 우리가 기계식으로 공기를 통해서 공기수를 빼버리게 되면은 온실 안에가 압이 감소하게 되죠. 압이 감소하게 되면은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어딘가로부터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효율도 우리가 문제가 될 수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방에너지 투입은 우리가 이중 지붕을 안 하고요. 이제 보통 난방에너지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중 지붕을 안 하고 하나의 지붕을 사용하고 스크린을 2개 이상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과거에 이중 지붕을 켰던 효과를 여기서 스크린을 2개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비용은 좀 올라가는 단점들이 있어요. 이중 스크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은 상승하게 되는데, 대신에 장점들은 내가 온실의 습도를 보다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 지붕이라는 거는 지금 웬만하면은 안 썼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통일돼 갖고 저 북쪽에 올라가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중 지방은 없어지는 추세고, 기존에 이제 세도나 논산 쪽에 이중 지붕 온실들이 있었거든요. 뜯어내고 계세요. 지금 안쪽 걸 뜯어내고 안에다 커튼으로 다 바꾸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새로 짓는 사람들 그렇게 짓면 안 되겠죠. 근데 실제로 새로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청창동 중에서 보게 되면은 저기 경기권하고 강원권 업자들이 지금 꼭 이중 지붕을 짓더라고요. 거기가 조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쪽 사람들이 남쪽 가서 농사 지면 이게 충주 부여 쪽에서 보면 이중 지붕 온실이 있는데 물어보면 거기서 오신 분들이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 지금 스크린은 갈수록 이제 단열가치는 저기 계속 새로운 스크린도 개발되고 있고 기존의 스크린들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거든요. 단열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방투과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비용 환기 시스템이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스크린이 올라가면서 낮은 난방 에너지 투입과 높은 파 투과율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반사 반지 공유된 단일 지붕, 그러니까 이중 지붕이 아니죠. 그리고 경량의 흰색 지붕. 경량은 뭘까요? 우리가 파이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조물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유리나 플라스틱을 받치고 있는 그 쫄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 쇠로 만든 구조물들이 크기가 가늘, 경량이라는 거죠. 경량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은 더 많은 빛을 우리가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안쪽으로요. 그다음에 패스식 투닝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폐식 투명 스크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너지 스크린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울트라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상품명 울트라고 우리가 그걸 에너지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스크린 수광률이 현재까지는 80% 초반대거든요. 지금 현재 물론 이제 3라운드 되고,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최근의 제품들은 90%까지 올라간 제품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개폐식 고투명 스크린을 사용하게 되면은 보다 많은 광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얘기는 더 오랫동안 커튼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커튼을 늦게 열고 일찍 닫는 것이 굉장히 온실 환경에 뛰어나요. 좋아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육기상들한테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스크린을 오랫동안 쓰기를 우리 원해요. 일찍, 그러니까 늦게 열고 일찍 닫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온실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광투과일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일찍 열고 늦게 닫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투명성이 높은 스크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알루미늄 다공성 스크린이라는 건 뭐냐면은, 스크린이 이 쳐져 있는데 알루미늄 6대4, 7대3, 5대5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게 있는데 그 안에 작은 구멍들이 있어가지고요, 습은 빠져나가되 열은 가둬놓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공성 스크린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알루미늄이 반사율이 높은 스크린이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알루미늄 반사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가면 갈수록. 이게 그다음 그 아까 스크린 2개 이상일 때는 만약 3개라고 치면 3개는 잘 안 넣고 중부지방 2개만 넣는데, 하나는 알루미늄, 하나는 에너지 스크린, 그리고 3개라고 하면은 하나는 알루미늄인데 구멍이 아예 뚫리게 있어요. 뻥뻥뻥 뚫리게, 눈으로 이게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 뚫리게 있어요. 요걸 사용하고, 하나는 완전히 막힌 스크린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알루미늄 스크린,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스크린 사용해요. 그러면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알루미늄이 있는데 구멍이 조금 뚫린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볼게요. 우리가 알루미늄 스크린을 사용할 때 여름에는 있잖아요, 너무 이제 광이 세고 온도가 올라가면 알루미늄 5대5나 6대4를 쳐요. 근데 우리가 80%를 열어놓거든요. 만약에 알루미늄 사이에 구멍이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에어포라고 하던가, 그 구멍이 작은 미세하게 습만 통과되는 스크린을 여기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크린은 구멍이 뭐 2-3mm씩 돼갖고 습이 어느 정도 잘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20% 열 필요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온실 전체가 더 균일해지죠. 근데 현재 쓰고 있는 우리가 그거 스크린 들어가면서 3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겨울을 중심으로 놓으니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에어타이트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짠 것들이 있는데 습은 빠져나가요, 겨울에는. 근데 여름엔 잘 안 빠져나가요, 압력이 약할 때는. 그래서 이때는 구멍이 있는 걸 사용한다. 근데 그거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2장을 단다고 하면은 반드시 에어타이트 스크린, 촘촘하게 짠 걸 사용하고, 내가 여름에만 주로 사용한다고 하면 구멍이 좀 넓은 거 사용하는데, 이걸 3장을 사용한다고 하면 되게 다를 수가 있겠죠. 각기 다른 스크린을 달라요, 사용 시기가.